안녕하십니까. 인천 용현동에 살고 있는 손종상 할아버지입니다. 참 날씨가 화창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을 먹고 지금 송도 개골유수지 공원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푸르른 초목들에 대한 거기에서 나오는 짙은 짙은을 마셔가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 마치 신선 노름을 하는 듯 아주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인터넷에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긴급 속보로 나온 글인데, 전라도 시인 정재향, 문재인 부인 김정숙에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서 참 제가 이 좋은 글을 저만 볼 수 없고, 그래서 방송에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시인 정재향, 김정숙에게 말하다. 이 글은 19년도 7월 28일 날 올라온 글이네요. 전라도 시인 정재학의 글입니다. 영부인 그 여자, 내 기억이 출발하는 어린 시절의 대통령 부인으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파란 눈을 가진 프란체스카 여사였다. 그때 나는 대한민국 첫 영부인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생소한 느낌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프란체스카 여사께서는 양양보다는 한복을 즐겨 입으시고 구멍난 양말이나 해진 옷을 손수 꿰매 입고 신으시던 검소한 분이셨다. 대한민국 첫 영부인이셨던 그분은 이 와장에 돌아가실 때까지 진정 한국 사람이기를 소원하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분이셨다. 그 다음의 기억은 유경수 여사였다. 학처럼 단아한 분이셨다. 기내를 굶는 어느 가족을 위해 쌀을 보내주신 분이셨고, 그 가족이 하얀 아카시아 꽃을 밥그릇에 가방 먹고 있었다는 말이 눈물 쏟던 분이셨다. 딸 박그늘을 비롯하여 삼남매의 도시락을 버리 넣은 밥을 싸주시던 검소한 분이셨다. 나머지 영부인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는다. 감동이 없는 영분들이었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얼른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리고 싶은 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차마 영부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들은 품위까지 없는 분들은 아니었다. 품이라 이건 기억이 아니라 지금 직관하고 있는 현실을 영부인에 관한 이야기 될 것이다. 이름은 김정숙, 얼굴은 넙대대하고 키가 작은, 몸은 통통한 마치 몽당 연필을 연상케 하는 그 여자.
얼굴도 몸매도 여자로서는 별로인 수준의 그 여자. 손명순 여사도 비슷한 스타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후덕한 덕성으로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셨던 분이셨다. 그러나 김정숙은 덕성이나 고고함, 생활의 검소함은 거리가 먼 여자야. 해외 순방길에 따라 나선 김정숙의 의상은 수없이 바뀌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옷이 준비됐는지 화면에 비친 김정숙의 의상은 너무도 다채롭고 화려했다. 100번을 살펴봐도 건조하게 살면서 국민을 살피고 국민의 모범이 될 영부인은 아니었다. 시집간 딸까지 통화대로 데리고 와 사는 여자였다. 사치와 허역,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하고픈 대로 하고 사는 그런 정도의 여사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에 젖어 죄성스러움 없이 사는 그 여자가 분명히 김정숙이었다. 강한우 문 대통령의 어머니, 90 넘은 늙은 시모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부산 어느 낡은 아파트에 버려진 여자였다. 청와대는커녕 양산 집에서도 모시지 않던 여자가 시집간 딸은 청와대로 데려와 살고 있었다. 남편 문재인은 종북 발악기를 일관하면서 경제부터 국방, 외교까지 망쳐둔 역사의 죄인이 아니었단다.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사람의 아내가 김정숙 아니었던가.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 진중 신독에 몰두하는 민족 반역자를 남편으로 두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정녕 모르는 것일까. 몽땅 연필을 연상케 하는 몸매, 목까지 짧은 여자는 어떤 옷을 입어도 곱지 않는 법이다. 김정숙은 그런 여자였다. 옷이 어울리지 않는 여자, 그런 여자가 수없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나라망신이었다. 심지어 샤넬 소속 디자이너가 만든 세계에서 단 한 벌뿐인 옷을 입고 웃는 영부인 김정숙을 보면서 그 처참함에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마치 얼굴 못생긴 여자가 화장품을 덕지덕지 쳐 바르는 그런 안타까운 몸부림이 느껴지는 처참함이었다. 뿐만 아니라면 눈을 감을 수도 있었다. 매그 순방길에 남편보다 앞서 걸어나가는 여자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고요히 발걸음을 옮기며 남편을 뒤를 따르는 품위 있는 영분이 아니었다. 대통령인 남편보다 앞서서 가며 나대는 그 경박함을, 그리고 한복을 입고 말춤을 추는 여자를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와야 하는가. 외국 순방길에 국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관광길에 나서는 그 여자를 우리 영부인이라고 부를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없는 대통령 호기를 타고 인도 관광길에 나선 여자가 아니더라. 그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감옥이라는 사실을 김정숙이 모를 리 없다. 야권 대선 후보가 적폐청산을 말하다 펄쩍 뛰고 있는 남편에게 곧 닥칠 운명을 김정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정권의 패단을 모른 채
묻어두고 갈 대통령은 지구상엔 없다. 그것이 권력이다. 코로나 시대에 외국 관광을커녕 수없이 도산하는 자영업자들과 엄혹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여자 김정수. 물가는 하늘 높이 솟아오고 국민은 생활고에 빠져 헤매고 있는데 피라미드가 눈에 들어오던가 싶다. 문재인 취임 초기 동백나무를 들고 도굴려 가던 그 여자 김정숙을 기억한다. 김일성을 추종하던 좌빨 음악가 연희상의 무덤에 동백나무를 심어준 그 무지함을 잊지 못한다. 동백님 사건의 동백님이 동백이 한자음 벽이었던 것도 모르던 그 무식함은 잊을 수 없다. 품위도 덕성도 검소함도 없는 이질적인 그 여자 김정숙에게 영분이란 호칭은 지나친 배려일 것입니다. 최근 법원은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의 옷과 구두 등 일체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했다. 도대체 그 여자 김정숙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될지, 무엇을 얼마나 쓰고 샀는지 꼭 알게 될 것이다. 구멍난 양말을 끼며 신고 파란 눈 프란체스카 여사, 삼남매의 보리밥을 넣어 도시락을 싸주던 김정숙 여사. 그분들은 한 푼을 아끼면서 국민과 함께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하던 영국인들이셨다. 평생을 검소하게 사셔 한보곡 한벌로 친정 아름다웠던 분이셨다. 전라도시 현재 2023년 5월 12일 성창경 TV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망가뜨려놨어? 문재인 5년에 완전히 대한민국 망가졌어. 박근혜 대통령 때 300억이라는 300조 원이라는 부채가 천조원을 훌쩍 넘었어. 이 얼마나 문제가 큰 대통령이었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참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똑바로 가려고 하면 문재인 같은 대통령은 그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대통령이 지금 나와가지고 양산에서 버젓이 고도강실 높은 곳에서 다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 구역질이 나와서 못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 대통령 문재인 용서를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가끔가다 내일 모레는 죽어야 될 이런 노인이지만 속에서 화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글을 한번 방송에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해지셨다는 분들은 저의 이 방송에 대해서 좀 꾹꾹 눌러서 좋은 걸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